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동석대 김윤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김윤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 맡은 김윤태입니다. 우리 오선진 아나운서께서 워낙 잘 해주셔서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주 전에 연속해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APEC 현장에 가서 우리 회의장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구석구석을 봤습니다. 그 경주 APEC 현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안에서 APEC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부안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경주에 가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주민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듣지도 못했고요. 지금 부안은 인구 4만이 무너지고 있고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젊은 청년층의 숫자가 아주 적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은 전국의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발자들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새만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셨던 세 분, 우리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입법조사처에 있으면서 국회에서 입법 영향평가를 전체를 주도하면서 법을 주도했던 겁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공심위 이런 거에서 전국적인 그런 역할의 조정 역할을 하셨던 분이어서 저는 오늘 이분이 발제만 끝나지 말고 전라북도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 교수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우리 AI 전략위원회죠.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인문영. 아마 그거와 같은 아주 강력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기본사회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론을 만드신 학자. 그 학자에 의해서 AI든 어떤 경제든 그거를 결국은 공유 재산으로 분배를 해서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학자가 그런 힘을 가질 사람이 새만금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기대 박명시장님,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행정에 달인이라 불렀던 이런 분들이 오늘 발제를 통해서 그냥 토론이 아니라 실제 새만금이 부강해지도록 그리고 전북이 부강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바로 소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7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7분씩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의 첫 번째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지난번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연구 요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답답함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새만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미래의 방향성과 또 그것을 원하는 전국 도민들의 모든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되는 절차 하나하나에서 너무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하였다가 또 기대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좌절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어려움이 더 커졌었던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우리 지역에 공감이 있고 그런 공감을 토대로 계획과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과 설계 안에서 강력하게 집행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성과를 얻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감에서부터 계속 어려움이 직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앞에서도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떠한 중심적인 추진력, 그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또 어려움을 또 가속화시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 공감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느끼게 하는 그런 발판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환경이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정부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똘똘 뭉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성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를 조금 더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봤을 때도 각 지역별로 관광 상품을 제시를 했을 때 반나절 체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반나절 체류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 2박 3일 전체적인 관광 루트로 만들게 되면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도 그리고 각 세계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일한 목표 의식을 잡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서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조금 더 큰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이 지역은 누구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조금 부재하고 미흡하지만 앞서 제시하셨던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절차를 잘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이후에 있는 그 하나의 공동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주희진 박사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전라북도에서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공감대가 그래도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감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그거를 찾자라는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토론입니다.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역을 안 부르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고구마 한 10개쯤 먹은 것 같은 속이 팡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것이고 제가 도의회에서 도를 통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선개발 후에 후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이 새만금은 전북의 허브이고 호프인 이 새만금이 더 이상 이제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새만금이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전략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 년간 군산, 김제, 부안 이런 관할 이견과 법정 공방은 새만금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새만금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 대답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만금의 허브를 실행하는 것이 광역 협력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했던 그러한 새만금의 산업이나 항만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군산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3대 핵심 전략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새만금의 산업단지, 또 신항만과 국제공항, 그러한 예정지가 있고요. 알리백 기반 재생에너지 단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질적인 통치권과 관리 역량을 군산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만금의 관할권을 주장을 할 때 아까 박상철 이사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데, 새만금은 전형적인 공공유자원 문제이고 행정 경계보다 공동관리와 공정한 배분 세계를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만금 개발지구의 70% 이상이 군산 생활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역의 이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투자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중복 비효율은 국가 예산 낭비로 직결되니까 행정의 중심이 기능을 군산에 집중하되 부안, 김제는 보완적 협력체제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간 30여 년간 군산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담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항만을 건설한다든지 동서도로를 만든다든지 새만금도로를 만든다든지 공항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기반 시설의 예산이 전부 군산을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러한 또 군산의 GM체수라든지 현대중선소가 철수를 할 때 산업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클러스터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도 역시 군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회와 산업 역량을 무시한 행정구역은 정책의 연속성과 투자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법정 공방을 그만둬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특별자치도와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공동협력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의 조정 실행에 있어서 기능을 잘 수행을 해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남원 한신대 명예교수님께서 공유부의 공정한 분배는 기여의 책임을 균형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화를 할 때 첫째, 새만금 공동이익 배분을 위한 새만금 공유부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새만금 내 세입세출 구조의 디지털 투명 회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시군의 투자 기여도를 산정한 새만금 가치 분배 지수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그러한 체계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실행력 있는 중심, 책임지는 주체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새만금의 관문이자 산업 심장인 군산시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새만금 행정구역의 그런 바람직한 획정 방향은
산업, 항만, 공항 중심의 핵심 구역은 군산 관할로 하고, 두 번째로 김제 부안은 농생명 관광 중심의 기능병 협력체로 분담을 하고, 전북도는 전북도의 중심의 광역협력형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을 해서 새만금 기금과 가치 분배 지수를 통한 투명한 편익 배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군산이 중심을 잡고 김제 부안과 같이 협력하고 전북이 조정을 할 때 새만금은 지역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신 세 분이 끝까지 자리를 남아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마 이 세 분 안에서 와보니까 이제 피부로 느낄 겁니다. 아, 뜨겁구나. 네, 뜨겁습니다. 예,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께서 실행의 문제, 그리고 누가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공동협력기구도 제안하셨지만 군산을 중심으로 아쉽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의 죄송합니다. 저 순서를 바꿨죠? 네. 오승경 새만금 특위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시의 새만금 특별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발은 3기 시군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새만금 권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김제시나 부안 또는 군산시 3개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3개 시군 간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달쯤에서 저희는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협약식까지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전북도가 군산시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새만금항 신양의 국가관리구역항 지정 문제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면서 구성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트려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돌이켜봤을 때 무엇보다도 상호 간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함을 한 번 더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지방자치 논의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공감대 형성 및 상생 협력의 성별 과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동 생활권의 형성입니다. 새만금 권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 시민은 오히려 생활권을 군산시나 부안군보다는 오히려 전주, 완주, 익산권과 연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경제, 문화, 의료 등 생활 전반에 어디가 가까운지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기반을 외면하고 단지 새만금이라는 공통 분모 하나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와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는 전북도가 주도하는 하향식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실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분위기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주민 또는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 절차를 확대하고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일만 하면 한 번씩 찔러보기식이 아닌 실질적 소통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 특자체 추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분산시는 당초에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전북도가 관할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같은 해 11월에는 관할권 다툼은 잠시 중단하고 새만금 특자체의 원만한 설립과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을 요청하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2024년도에 후반부부터는 다시 관할권 중재가 우선이고 특자체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 또 새만금 시구의 전환도 분산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의 상대방조차 관할권 문제와 연계하여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 결정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부에서는 새만금 개발의 저해 원인을 관할권 분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권은 지방자치의 선순위 하나입니다. 자치단체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2009년부터 법 개정 통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상세히 마련해 놓았으며 이제는 그간 여러 사례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원칙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망령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부두가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제시는 이러한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광도제, 동서도로, 수면도시 등에 적법하게 관할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김제시가 그간 관할권 분쟁에서 모두 이겼고 새만금의 관할권은 김제시가 다 차지해갔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앞서 김제시가 결정된 곳은 모두 김제 앞에 있는 매립지들입니다. 오히려 김제시는 분산합 구역에 대해서나 부안합 구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분산합은 분산, 부안합은 부안으로 아무런 분쟁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의 관할권이 결정된 면적만을 보면 군산이 약 한 3,900헥타르로 35.5%를 차지했고 김제가 2,610헥타르로 23.6%가 관할권이 됐습니다. 부안이 4,520헥타르로 40.9%로 여산마다를 김제가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하나 유독 김제와 매립지 23.6%에 대해서만 시간과 비용과 갈등을 섞이면서 관할권이 결정됐고 이런 과정이 밖에서 보기에는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 분쟁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4개 매립지가 김제시를 결정해주는 데 분산시와 부안군은 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김제관을 인정되어야 할 지역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건건이 대법원 소송전까지 끊임없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김제 시민들 입장에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구역간 지정 관할권 논리에만 외모들 나머지 전북도의 2개의 국제관리 무역항이 지정받을 수 있는 처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판례에서 정립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규정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상 관할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1조는 특별지방자치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지에 관할구역이 결정되지 않는 지역은 특별지방자치의 구역으로 할 수 없고 새만금을 제외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협력 상호 이해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특별지방자치단 설립을 위해 구성 자치단체 간 공동의 특정한 사무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지자체가 이렇게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것입니다.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가 출범하더라도 관할권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사무에 대한 협력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제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의 우려입니다. 새만금 국가 예산의 확보를 명분으로 특별지방자치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사무이며 이미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좌장께서 20초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말씀드릴 마음을 지을 겁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국가 비전과 새만금 개발청, 전북 특자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가 명확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뭔가 팬레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그리고 관할권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을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운홀 미팅이 있겠죠. 저는 만약 이 타운홀 미팅에서 오늘처럼 각 지역의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 그 소중한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시간 4년 반이 그대로 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의 토론 7분이 있겠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김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정진 위원장님 저 5차 토론회까지 여러 차례 토론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제를 대표하시는 의원님, 군산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문제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도 안타깝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인태 교수님의 좌장님의 아까 부안군, 저희 부안군 출신 의원입니다. 그런데 방사능 문제에 의해서 이제 부안이 좀 더 발전이 느리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국립공원으로서 지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구가 4만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4만 7천이 돼 있는데 좀 더 청년 인구와 여러 가지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더 인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토론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타입에서. 예, 먼저 저는 지휘 자체가 도원 2022년 7월 1일에 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문제들을 군의원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시 의원님, 도의원님들 2분, 그 다음에 군산의 도의원님 4분, 부안의 저와 김슬지 도의원까지 8명의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 간에는 좀 더 이게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업무를 하고 빨리 일을 진행을 하자는 취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박상철 이사장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역의 모 의장이 어떤 욕을 했다고 어떤 지자체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들이 이게 해야 할 일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진짜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군산, 김제, 부안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바라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에 누가 가져가든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 35년간 전라도는 무엇을 했고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해당에 있는 직책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내가 지금 우리가 군산으로 가져가야 돼, 김제로 가져야 돼,
관할권 분중을 위해서 14건의 중본위의 헌재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4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전라북도는. 여기 계신 분들, 오피니언 리더, 정치 지도자, 김관영 지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순서적으로 강남원 기본사이사장, 제가 부안본부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희가 새만금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부안 앞바다에서 나온 재생에너지 풍력단지, 새만금 내측의 해상태양광, 육상태양광, 농업연결리한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가 7기가 50기가까지 늘릴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양을 통해서 새로운 전북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걸 내 지역, 네 지역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동분배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라북도가 한 발 더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정치권들은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양기태 전 국회의원 진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도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대체 어떤 회의를 몇 번 했을까? 제가 양력을 봤습니다. 다 서울대 출신들이라고요. 근데 그 위원들이 만나서 공동으로 회의한 결과가 없습니다. 다 서면 회의만 했어요. 한 번도 이분들이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만나질 않았다는 게 우리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수 유통을 해야 하고 신시도 배수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력항으로 물이 나와야 한다는데 저분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했을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수문을 그렇게 열어줍니다. 신시도로 한번 들어가서 가력항으로 나오고 가력항으로 들어가서 신시도로 나오고 절대 물이 흐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만금은 더욱 물이 썩어가고 지역 발전은 없는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에 제대로 새만금을 알고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새만금 발전을 우습게 쓰겠다. 조금 전 박정희 의원님, 그 다음에 오승경 시의원님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군가 김관영 지사가 뭔가 좌장 통책임자를 맡아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새 지자체가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결정하는 게 오늘 좋은 토론인지 아니면 군산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지 김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갈지 저도 부안의 책임자로서 있지만 부안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새만금에서 새로 만들어진 땅은 뭔가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의 특별자치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알백산담과 에너지 고속도로, 피지컬 AI로 지금의 기회의 땅은 새만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부안의 인구수를 잘못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0초 더 드렸습니다. 예, 이제 열띤 토론의 시간, 그 토론의 시간에서 그래도 왜 긍정적인 거를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새만금 특별위원회 제대로 다시 구성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잠깐 회의만 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원회를 만들자.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은 이거다
하나가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 12년대 공동대표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참여자치 전북 12년대 김영기입니다. 저는 새만금을 생각하면 88년에 노태우가 처음 새만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본격적인 사업을 제안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야당 총재도 10년 앞을 못 내다봐가지고 쌀에 남아들고 농토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가는 걸 모르고 그 넓은 땅에다가 식량기지 만든다고 하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위대한 지주다도 약점은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 도민들은 새만금에 늪에 빠져갖고 지금도 지역 간에 서로 싸우고 그걸 핑계로 중앙정부는 예산도 내려보내지 않고 하면서 강원도보다도 뒤처진 전라북도가 된 게 현재 전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는 그 민주정부 때나 구구정부 때나 분란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없애고 딴지만 걸지 그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협해 갖고 와라. 안 주는 거죠. 그런 사회에 많은 예산들은 충청도로 가고 전남으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계속 물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 지금 인구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한 25만 되나요? 부안 4만대입니다. 김제 8만 1천? 좀 있으면 8만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김제는 한때 28만 9만을 달린 적이 있었던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 8만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어요. 선거구가 안 돼가지고 군산에도 꺼다가 인구 겨우 맞춰갖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김제만 상황인데 오늘 토론을 보면 원래부터 부안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크게 새만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김제하고 군산인데 이 두 도시가 이런 상태로 싸워서 새만금이 질척거리다가 또 정권을 뺏긴다든지 이러면은 또 지난번 전번한테는 그냥 카운터펀치 맞고 하다 보니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다 보면 문제는 군산하고 김제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몇 년 사이에 2, 3만씩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제가 인구학자는 아니지만 싸우는 사이에 김제도 금방 6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군산도 20만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싸울 시기가 아니다. 제가 좀 시민같이 있으면서 저는 새만금이 이미 삽을 떴으니까 빨리 완공해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게 최선의 길이다. 여기에 방해되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은 다 전라북도의 적이고 전라북도 소멸의 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 모습을 보면은요, 임시하고 전북도 물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2년간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갈등이 조정되지 않아요. 끝까지 우기다가 2년만 하고 그냥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임실하고 정읍은 옥정원 섬진강 때문이죠. 그 물 문제 가지고 분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좀 약간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부터가 고창하고 부안하고 다리 논다고 했어요. 지금은 마른 조태에 노을대교. 근데 우리 전북 부안에서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상당 기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관광객이 빠져가가지고 고창으로 가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고창에 있는 관광객이 부안으로 올 생각을 못합니까? 그리고 좀 고창 가서 자면 어때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나눠서 자면 되지. 근데 그것 때문에 10년 넘게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합의가 됐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전주안주 통합 문제 출발은 좀 이상했어요. 내가 볼 때 출발은 좀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출발도 만주주민들한테 동의하에 공론화해가지고 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며칠 전에 이제 완벽하게 물 건너갔습니다. 전주안주 통합은 어떤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꼭 뭐냐면 뭔 중요한 어떤 갈등의 문제, 미래를 생각하면 통 크게 당면할 문제에 있어서 항상 보면
그런 갈등 때문에 일을 추진도 못하고 좌초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진안 출신이에요. 5학과 진안 살았고 전주에서 이제 50년 넘게 살았는데 가난한 동네는 그 먹거리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주든지 그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예를 들면 어디가 더 아까 말대로 어디가 이익을 보고 어디가 손해를 보냐면 손해보는 지역에 과감하게 돈을 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저는 전주완주 통합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주 사람들한테 1억씩 줘라. 그렇게 통합이 중요하면 그럼 통합되거든요. 그럼 누가 주냐? 전주 사람들이 걷어서 주든지 전략도 좀 받아서 주든지 해가지고 줘요. 주면 해결된다. 전 이런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도 김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 콩, 보리 이런 거 다 군산이 1차적으로 다 수매해주고 그 다음에 전라도가 또 수매해주고 이렇게 몇 년간 러브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깃발 꺾고 따라오라. 지금까지는 솔직히 송지사가 있어가지고 김제 사람이잖아요. 이현택권도 김제 사람이잖아요. 30초 더. 예, 판결이 김제에게 유리하게 많이 정리됐습니다. 조정이. 근데 지금은 또 유감스럽게 지사가 군산이래요. 그러니까 또 김제에서 불려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사가 먼 건 안 했으니까 진화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새만금에 아무 권한도 없고 맨날 우리 전라도 진화는 30년간 징징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징징거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펴주세요. 이게 우리 전라도 강현욱 지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무언가 해서 도모하려면 특별자치단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는 거거든. 그러면 빵을 달라는 거 난 그렇게 본다. 이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남 통합하니까 제가 부채를 하나 받았는데 세금 폭탄 맞는 전자합치면 죽어도 안 되잖아요. 빚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제도도 없어요. 실은 빚이 많다면 정부에서 받으면 돼요. 노력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 전라도에서 한 10년 뒤에 살아남을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전주도 폭망, 완주도 폭망, 김제, 군산 이런 식으로 다 폭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정치인들, 단체장, 의원들 선거 때 표모 구걸하려고 소지역주의 막 발언하고 이런 사람 떨어뜨려버려요.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놈의 민주당 독점자라 그런 사람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우리 전라도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소지역주의를 남발하는 사람은 진짜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은 중앙정부를 믿지 말자. 그리고 많은 안타까움 토로했는데 사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떻게 보면 전북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북의 제일 대표적인 인권단체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시민단체 셉니다. 예, 오늘 이 5분의 토론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우리 발제자께서 의견을 한 2분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소감 그리고 이제 토론자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또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 그걸로 2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실 입법조사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방금 나온 말씀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으면 현재 있는 자치단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또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군산시 첨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단체 간에 부딪히고 법원에 싸우고 대통령한테서 이야기하고 이런 해결 방식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그래서 아까 아마 세 분 다 협의체를 만들자 했지 않습니까? 조인트 새만금 카운슬 같은 거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안에서 규정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 새만금만의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해법이 있고 여기에 분배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강남 교수님 아주 전문가신데 그 보편적인 이론이고 여기에 있는 것도 나와요. 근데 중앙의 법령 규정이 이렇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다라고 해서는 이 문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결론 특별자치도는 만드십시오. 그것이 결코 어떠한 경우도 원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각 지방이 행정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각자 새롭게 일이 생겨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 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인가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공동연구팀을 만들어서 그것도 막 길게 하지 마시고 뭐 2달 후에 결론 내서 또 서로 한번 협의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장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규정 이런 걸 만들자. 아마 우리가 곧 정말 만들어야 될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본사회 이사장님, 2분, 3분 괜찮습니다. 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첫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수상의 태양광 풍력, 육상의 태양광, 해상 풍력을 적절하게 주민 1인당 같은 금액으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나누는 데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하에 3개시 주민들에게 다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 이상 없이 하자, 빨리 하자. 나라를 위해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하나하나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말고 나머지 사업이 47개면 47개를 다 모아서 마찬가지 원칙으로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을, 이익을 계산해서 전체 주민에게 동등한 비율로 이렇게 계산해서 3개시가 나눈다라는 원칙대로 하자. 그리고 그 합의될 때 하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태양광에 이렇게 풍력 이런 주민들에게 나누는 햇빛 바람 소득 사업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요. 이 황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물어보면 6개월 내지 1년 내로 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민들도 소득이 지급받기 시작해야 이렇게 낡은 정치인들끼리 싸움이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북의 피지컬 AI 국비 229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치게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에이펙을 통해서 실제 규모가 지금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사도 현대가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뭘 가져와야 그다음에 뭘 나눌 수 있는 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재명 정부 속도는 강남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기본사회, 기본소득 중심으로 나누는 걸 먼저 결정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곧 보게 되겠죠. 아마 오늘 오신 황우현 박사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시간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 강남 교수님의 일단 사업 중심으로 가자, 사업을 가져오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양기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이 특히 새만금 지역에서 오신 토론자분들이 화를 저는 낼만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수사로서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타협의 길로해서 좋은 길로 가자고 이렇게 해봐야 지난 30년 이상 주민들이 또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허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자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 지역의 정치 리더를 포함해서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그게 없으면 우선 내 거라도 좀 챙기자, 내 거라도 챙기자는 그 생각들이 널리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삼계 도시가 이 새만금을 잘 추진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한다면 조금 더 수긍하는 분위기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헌신하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정치 행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주민과 함께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프레시한 전국 공부 대단하구나. 이 정도 규모의 토론에서 우리의 새만금 문제 해답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 전라도가 갖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 하나는 바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남, 광주 이렇게 싸우다가 해남으로 컴퓨터 센터 가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가고, AI 센터 가고, 그런데 최적지가 사실은 해남보다 삼성에 의해서 결정은 됐지만 저는 새만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삼성과 정말 긴밀한 협력을 했는가, 특히 삼성을 협박했는가. 너희 때문에 새만금 우리 몇십 년 힘들어졌어, 너희 책임 있어, 이제라도 바꿔, 이런 윽박이라도 지르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한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사업을 따내는 겁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체, 특히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해처리 기술들, 그리고 우리의 근접해 있는 전북인지 전남인지도 모르는 한빛 발전소, 결국은 언젠가는 해체해야 될 때 해체 기술, 중저진에 대한 처리 문제들, 이럴 때 플라즈마 연구소가 있는 전북 지역 새만금이 인공태양 1조 2천억의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이거는 2년 안에 10조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총력을 기울이면 아마 지금의 군산, 부안, 김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도 요구하고, 또 그 요구를 위해서 우리의 각자가 갖고 있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 끝까지 하신 분 중에서 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의견 한번 제시하고 싶다라는 분 계시면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드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35년의 역사의 제자리 그룹인데요. 오늘 주제가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쟁에 대하여서 그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전북지방법무사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새만금 사업본 도민지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형무입니다. 2년 전에 모을런사에 기고했던 것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김제, 부안, 군산이 이렇게 티격태격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때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세 개 지역이 통합을 해라, 특구를 만들어라. 왜 그냥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리희비를 하느냐? 그 제시를 저 외에 다른 분도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오지. 지금 토론회
오신 분들 각 의원들 지역에서 나오셔서 핵심은 우리 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암암리에 보이는데 상당히 퇴보된 내용이죠. 전라북도민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100년 전에 각 시정이 8만 개였습니다. 2024년도에 통계를 보면 시가 793, 특구가 23, 정이 723 더합해서 지금 1400개로 통합이 돼서 오늘날의 일본이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비전이잖아요. 전라북도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저 좌장께서 얘기했듯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꽁치 말자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개 지역을 특구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현 대통령은 그걸 강력히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타운을 와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제시를 해줘야지. 각 지역에서 자기 얘기를 해서 무슨 비전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그런 대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테이블에서 한 분인데 본인 소속 밝혀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주에서 온 송양구입니다. 저는 1991년도 새만금 막바지 분막이 공사를 직접 거기에서 현장에서 봐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전머리를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군산 지역에 산업 지역이 조그마한 땅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잼버리 행사를 유치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새만금이 발전이 우리 돈에서만 새만금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만금을 어떻게 한다라고만 했지 이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SOC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제행사가 제일로 빨라겠구나. 그래서 이제 잼버리 유치를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각 3개 시도, 3개 시군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제1주제, 제2주제가 공유와 거버넌스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즉석에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우리 김정기 부안 그 의원님, 지금 왜 특별자치단체는 지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초기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각 지역의 주민 대표로서 의원들이 물론 대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포동 지역 가보셨습니까?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강원도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각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정말로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5급 3특 행정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5급은 전부 다 광역시가 다 끼어있고 3급은 우리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그러나 이미 그 3급도 제일로 나쁘던 지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발전했고 강원도 역시 관광도시로 발전했고 뭉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김제시장, 부안, 군수, 군산 시장님들 여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서 얻는 것이 뭐이고 우리끼리 싸워서 이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셔갖고 이러한 토론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죠.
우리 지역을 대표한 세 분에게 다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안타까움을 좀 해소해 줄 약속들을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군산 의원님. 네. 우리 새만금은 34년 동안 아마 군산, 김제, 부안 모두 다 정치인들이 새만금 가지고 어지간히 말 그대로 우려먹었던 그러한 지역에 발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속에 퐁당 빠져있는 새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도로 하나만 나오면 분쟁 싸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도에서 강력하게 성개발 후에 후분배하자 그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여기 있는 김정기 의원하고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삼시가 협조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까 우리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총력을 기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삼시는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뭔지를 군산시에 돌아가서 반드시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위위원장님 1분입니다. 네, 저 또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나 어떤 권역의 균형 발전은 찬성한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완주 시민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의 어려움이 있죠. 이 사업을 전제로 해결해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는 법적으로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새만금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져간다면 저는 언제든지 특별지방자치 설립에는 김제시를 환영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기 전국특별자치도 의원님. 네. 예, 저는 아까 다른 말씀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새만금을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새만금 개발청,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단, 개발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사업단 이렇게 세 단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 거 아니다, 누가 해야 한다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도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이길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게 한 번에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도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죠. 우리 전북경제 꼴찌를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협력해서 꼭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서울에 와서 발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역의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짧은 기간 내에 특히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전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타운홀 미팅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프레시안 전국본부, 그리고 사회자, 그리고 뒤에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인 프레시안 본부장님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시안 전국본부 최인 본부장입니다. 주제만큼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뜨거웠고 또 내용 역시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박상철 이사장님, 강남은 이사장님
양기대 의원님,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새만금은 전국 도민에게는 아픈 상처, 아픈 새끼손가락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열부터 나고 화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처럼 곧 있게 될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때 이보다 더 생산적인 정말로 그 광주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해결에 두는 그런 실마리가 오늘 토론회에서부터 풀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귀한 말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 조촐 하나만 뷔페 이렇게 저녁 식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 드시면서 또 귀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